뉴스타운TV를 애청하시는 애국국민과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태원 할로윈 참사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참담하고 어떻게 보면 허탈할 정도의 대참사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 20년 이상 이 뉴스타운 신문과 뉴스타운 방송은 제가 한 5년밖에 안 됐지만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늘 활동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그냥 일반적 우발적 사고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루 이틀 동안 저도 좀 멘붕이었고 너무 허탈했는데요. 모두가 슬픔에 빠져서 추모만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추모도 해야 되지만 이 사고의 원인, 그 다음에 이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 그 다음에 이 사고로 인해서 누가 혜택을 볼까? 이 부분에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춰봤는데 섬찟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건국 이후 지금까지 모든 큰 사건에는 북한의 그림자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 대공 용의점부터 저는 봐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경남 거제시에 한복판에 버젓이 대낮에 북한의 인공기가 걸렸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이 참사 이후에 모든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경남 거제, 제가 며칠 전에 경남 통영시의 윤희상 음악당,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에서 김일성이 하사한 윤희상 음악당까지 갖고 있는 간첩 혐의로 복역했던 윤희상 동네하고 붙어 있는 데입니다. 거제도.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최남단에서 인공기가 걸렸다. 이게 보통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5일까지 전국민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는데 촛불 집회에서 11월 5일 날 촛불 집회를 강령하겠다는 겁니다. 방금 오늘 어저께 밤에 뉴스가 떴는데요. 참 충격적입니다. 이 또 촛불 집회를 이태원 할로윈 참사 추모 촛불 집회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뭔가 큰 그림이 저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누가 이 사건이나 그 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느냐를 좀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과 문재인이 아니겠나. 자, 이재명은 지금 대장동,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측근들이 구속이 되고 수사망이 목줄을 쪼아와 있고요. 또 문재인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제 국방부 장관 해경청장이 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등 그다음 노영민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임종석하고 지금 문재인은 아직 안 갔어요, 보니까. 자, 얘들이 배수의 진을 치면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발적 사고다 보기는 너무나 그동안의 북한의 소행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거 색안경이 아니라 뭔가 큰 그림이 보였다. 오늘 그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사태는 누군가가 선동을 했습니다. MBC가 사태 참사 이틀 전에 할로윈 데이를 홍보를 했고, 또 이태원에서는 그 많은 골목 중에 그 골목을 지칭을 해서 그 4~5m 폭의 40m의 경사진 그 골목으로 누군가가 유인을 했는데요. BJ인가 유명인이 온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누군가는 뭐라는 거죠, 거기다가. 그 다음에 압사가 일어난 건데요. 이 사건을 그냥 인재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넘어서 이거는 뭔가 큰 그림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경찰의 문제점도 허점이 보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때도 경찰들의 문제점이 보였고,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는 해경들 보셨죠?
이 강제로 이제 실족을 해서 조난을 당한 사람을 월북몰이에 앞장섰던 게 해경이고 우리 군이었습니다. 지금 군경에, 그 다음에 군과 경찰에 포함되어 있는, 숨어 있는 이 붉은 뿌락지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 한번 윤석열 정부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소탕을 하지 않으면 큰 트로이 목마가 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경찰 직장 협의회입니다. 붉은 노조의 변형, 편법을 써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의 움직임 상당히 제가 볼 땐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현장까지 가고 전국민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선제적으로 합동 분향소를 만들고 시스템적으로 나름대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수사에 대한 부분, 이거는 지금 좀 뒷전화가 사고 수습을 앞장을 세우면서 전국민 추도 분위기를 끌고 가는데 여기에 촛불 집회와 좌파들이 이 추모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건 뭐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안 그래도 죽음, 사람들의 죽음을 가지고 이 정부,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키거나 더 나아가서는 국가 체제를 전복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굴러 들어온 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어느 때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그 다음에 국군 기무사령부, 지금은 뭐 이름을 다시 바꿨다 그러죠. 방첩부대로. 이 총 국가수사기관, 그 다음에 공안보안기능, 총 직결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우습게 넘어가고 그냥 뭐 우발적 그냥 사고였다 이렇게 넘어가서 추도 분위기로 가다 보면 큰 코 다친다. 제2, 제3에라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거고 결국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린 걸 넘어서 국가 체제 전복으로 가는 신호탄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고 그 밑에 깔린 붉은 검은 그림자는 더 음흉하고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누구나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154명의 사망자들 참사를 당하신 우리 젊은 10대, 20대 젊은 이 영혼들에게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였지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획을 했다면은 이거는 국가 권력이 반드시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이 사망자 중에는 외국인이 26명이 있는데 약 14개국이 포함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수사 협조 부탁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우리 검찰, 경찰, 그 다음에 국정원, 그 다음에 국군 정보기관, 모든 수사기관과 공안 기능이 다 참여하고 여기 더 나가서 미국, 일본 등 선진의 최신의 CSI 등 뭐 미국에는 미국과 일본은 위성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날 사고가 저녁 10시에서 10시 10분 그 정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어두웠기 때문에 위성에서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군사위성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지금 이 사고가 좌파들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하면서 큰 폭동으로 국가 전복 사태, 전민봉기로 흘러갈 조짐이 보인다. 경남 거제에서 붉은 인공기가 걸렸는데도 경찰이 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큰 그림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흘러간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들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소중한 자식들을 잃은 그 가족들에게도 무한한 위로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슬픔과 침통해서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물밑에서는 급박하게 좌파들이 판을 깔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은 뭐 추모하는 척하면서 반정부가 아니라 정부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가는데 이게 투트랙입니다. 투트랙.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즉시 현장에 방문해가는 거나 선제적으로, 그거를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국민 애도 기간까지 이제 담화문까지 발표했죠. 담화문을 발표하고, 현장까지 가서 애도 기간을 11월 5일까지 선포하는 것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잘했는데, 지금 이 참사, 이 죽음을 좌파들이 철저하게 이용하려고 한다. 아니면 사전에 좌파들이 기획된 참사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저께 저녁에 밤에 기사를 지금 접했는데요. 이태원에서 할로윈 대참사가 일어나자마자 어저께는 밤에 하루도 안 돼서 하루가 지나자마자 경남 거제시에서 한복판에, 시내 한복판에 버젓이 북한의 인공기를 개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고하신 분이, 이거를 이제 이의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이 경찰 하는 말이 북한 인공기 개양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국가보안법이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 엄중한 사태 시기에 이 최고 남단에서 인공기를 개양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거고, 뭔가 큰 틀에서 빅픽처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제시에다가 또 항의를 했더니 환경단체 한 분이 1인 시위 형식으로 개인을 한 거다 하는 건데, 좀 믿겨지지가 않고, 이분이 전국적으로 활동한다 그러는데, 그럼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뭐 했냐? 이 인공기를 버젓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걸고 이렇게 냅둬도 되는 거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엄격한 국가보안법과 법과 원칙, 특히 국가안보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윤석열 정부는 이 인공기 개양자들을 빨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하시고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냅두면 곳곳에서 인공기가 걸리기 시작하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 상황에서. 얘들은 정상적인 국가 국민이 아닙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큰 그림이 있다. 왜? 대한민국 항상 큰 일에서는 북한이 개입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남남 갈등에 저는 80% 이상은 북한의 대남 공작이다. 제가 한 5년간 방송하면서 수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남남 갈등은 북한의 대남 공작이다. 북한의 통일 전선 전략 공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더 큰 문제는 지금 이태원에서의 할로윈 대참사를 누군가는 이용하려 한다. 아니면 기획됐을 거다. 이 시작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원외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종북 주사파는 협치나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뱉었습니다. 진짜 바른말이고 저는 박수를 쳐줘요. 200번, 1000번도. 진짜 바른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쟤네들이 볼 때는, 북한과 좌파들이 볼 때는 전쟁 선포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면 쟤네들이 갖고 있던 비장의 무기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거는 원래 이번 주 토요일 11월 5일 날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에 어린 중고등학생들을 불러내서 이번에는 어린 중고등학생들 10대 20대들을 대거 시체 장사 몰이를 하기 위해서 이네들이 홍위병 내지 아니면 총알 바지로 이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이태원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인 참사.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제가 생각한 거하고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더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거는 이것도 어저께 밤 기사입니다. 어저께 밤에 바로 올라와서 저희가 자료를 봤는데요. 이 촛불 행동이라는 데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강행을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제13차 집회 앞두고 31일 어저께 이제 공지가 된 건데, 밤에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애도 촛불 집회로 변질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네들이 누군가를, 사람들을, 대중, 군중들을 공공장소나 어떤 지금 집회를 위해서나 어떤 폭동을 위해서 모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촛불 집회 얘들이 한 10차까지 했는데, 뭐 몸풀기에 불과한 거지만, 인원 동원이 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태원 참사 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같이 그날 용산 부근에서 집회를 하고 행진을 했습니다. 시내에서 하고 행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집회가 시간을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까지 행진한 뒤 오후 8시 10분에 집회를 마무리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고가 이태원 이 참사 사고가 10시 10분경입니다. 그러면 한 2시간가량 시간이 돼요. 이날 집회와 행진에 참여한 좌파들,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최측이죠. 주최측은 6만에서 한 7만 얘기하는데 경찰 수사는 조금 적은 걸로 나와 있지만 상당수 인원입니다. 이 인원들이 용산에서 이태원까지는 뭐 불과 저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거리로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인원들이. 이거 경찰이 CCTV 등등 자료들을 빨리 확보해서 이 슬픔에 빠져서 추도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빨리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증거들을 채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경찰만은 지금 못 믿겠다요. 제가 볼 땐. 이거는 정부에서 대통령이 빨리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추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전 수사기관들이 관련 단체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말씀을 드려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유명을 달리하시는 방법. 말은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 모이면 결국 뭘로 변질됩니까? 이 민주화, 5.18 민주도 그러고 모든 게 그래요. 좌파 집회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분노하거나 화난 국민들을 끌어모아 놓고 결국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말하는 권력을 쟁취하거나 폭력 집회로 가거나 공산혁명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걱정했던 것보다 더 커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너무나 걱정스럽다.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이제 31일 날 밤에 촛불 행동이라는 데서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 집회를 예고를 했지만 아직 장소는 못 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추후 공지라고 되어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결정타를 미길 곳을 장소로 잡을 거다. 이거 윤석열 정부가 철저하게 막는 게 좋고서 이거 못 막으면 큰일 납니다. 섬찟한 촛불 집회 예고입니다. 참 이건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게 너무나 이게 허무하잖아요. 지금 흘러가는 게. 그동안 우리가 태극기 집회 했지만 사실은 세를 보여주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정 부분 성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집회를 하거나 어떤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명박 때도 이명박 때 쇠고기 강우병 파동,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 자, 천안함 폭침은 이명박 정부가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빨리 끌어서 사고 수습 대책 본부를 만들면서 잘 대응을 해서 좌파들이 개입할 틈을 안 줬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잘 막았고 촛불에 결국은 쇠고기 파동에 손을 들면서 개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가 터졌는데 이것도 대공용이청이나 정부가 빨리 빠르게 해서 사고 수습 대책을 만들었으면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이 불법 탄핵까지 오는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보는데 좀 미적미적하다 보니까 그 대응하는 게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파들이 좌파들이 모여가지고 국민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사고수습대책위원회를 만들면서 개판하면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으로 이어졌다. 자, 여기서는 뭐가 문제였냐? 박근혜 대통령은 통진당을 해산하고 개성공단을 철수했습니다. 이명박은 뭘 했냐? 그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고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나왔죠. 또 이 두 개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 좌파의 역사관을 갖고 문재인 때 뭐 검찰총장 하다가 부딪히며 싸우면서 결국 범보수 우파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국가안보관은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군사동맹 연습훈련을 지금 잘하고 있어. 그는 안보관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역사관이 문제라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좀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은 늘 신경을 쓰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처음에는 취임과 동시에 통합 협치를 부르짖었는데 지금 6개월, 7개월
넘어가지만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6개월 지금 민주당 하는 거나 좌파들 하는 거 보면 신물을 느낄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하고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지난 10월 중순인가요?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임에서 종북 주사파와는 함께 가지 못한다. 척결의 대상이다. 이 멘트를 보내고 지금 이재명과 이제 수사가 압박이 되면서 척건들이 구속이 되고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주사파 독재 정권의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구속이 되고 국정원장이 곧 이제 구속이 돼야 되고 그러면 문재인까지 오게 되는데 문재인과 이재명이 다 지금 수사망이 목을 조우고 있다. 여기에 지금 이게 맞물려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8일 날 저번 주 금요일이에요. 며칠 전에 금요일 날 저녁에 오후에 방송을 했습니다.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번에는 분명히 촛불 집회 중고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을 10대 20대를 총알바지로 쓸 확률이 높다. 이거는 뭐 제가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얘들을 분석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에서 리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문재인이 욕만 하고 이재명이 욕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좌파들하고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거예요. 집회한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 쟤네들이 지금은 당장 뭐 테러를 하거나 뭐 사람을 못하니까 뭡니까? 법적으로 쟤네 봉쇄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형사를 가지고 긁고 넘어져요. 그래서 괴롭히거나 탄압을 하고 자금줄을 막습니다. 저는 그 100여 번 당해봤다 그러잖아요. 임종석이하고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제가 탄주균 백신으로 제일 먼저 5개월 만에 목을 잡고 늘어지고 체포돼 갔다가 제가 1년 반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종석이가 또 저를 또 지만은 박사와 함께 주사파라 했다고 민형사를 걸어서 4년 싸웠다가 임종석이가 소치와와 모든 걸 치하하고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좌파들하고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분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이 났을 때 저도 제일 먼저 대공용의점을 걱정을 했고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런 정황들이 제 눈에는 보이기 시작해서 오늘 이 방송을 제가 급하게 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MBC가 언제 이렇게 이 정부를 돕고 뭐 또 그다음에 말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가서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해가 시끄럽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MBC가 전형적으로 이 마스크 벗고 축제 거리로 할로윈의 구름 인파하면서 29일 날 사고 전날부터 이 기사는 29일 기사인데요. 사고 이틀 전에 28일 날 저녁에 MBC 뉴스 데스크에서 마스크 벗고 축제 거리로라는 제목으로 이태원 할리데이를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MBC 들어가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MBC가 왜 갑자기 이런 방송을 했을까요? 그래서 리포터 기자를 보면은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할로윈데이, 그 다음에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환한 얼굴, 구청도 긴급 대처반을 가동하고 방역 안전점검 강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태원에 가고 싶게끔 충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바람잡이 역할을 한 거죠. 이 좌파들의 큰 그림을 보면 아주 이 역할 분담을 해서 서로 간에 이해 충돌이 안 납니다. 공범으로 안 잡혀요. 역할 분담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MBC가 이태원 할로윈 데이를 이렇게 홍보해놓고 사고가 나자 급변합니다. 그래서 MBC PD수첩을 동원해서 갑자기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당국의 문제점을 제보받는다면서 30일 오전 11시에 바로 이 계정을 띄웠습니다. 띄워서 이태원 할로윈데이 사고, 현장 목격자, 실종자 가족, 그 다음에 당국의 사전 대응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비수를 이제 만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PD수첩 이루 말할 수 없이 문제점 많잖아요. 지난 좌파 정권, 제가 한 20년 왔지만 MBC하고 KBS가 우리 뉴스타운 신문을 죽이려고 또 특히 문재인 때는 9시 뉴스에 몇 번을 저희를 보도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신문을. 그만큼 잔인하다. 쟤네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MBC의 이면성, 바람을 잡고 이태원 할로윈 데이를 할로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하고 사고가 터지니까 바로 급변해서
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제보를 받고 있다. 이것도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이 보도인데요. 제가 경찰 직장 협의회를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경찰 중에 상당히 문제 있다. 많은 경찰들이 진짜 최일선에서 국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있죠. 그러나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겁니다. 30만 명 모인다. 할로윈 앞둔 이태원 일대 마약 우려의 긴장, 일파만파 마약 됐는데 이태원 일대 상인들이 기대 반 걱정 반을 한다. 연일 마약 투약 사건 상인들도 긴장.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엄청나게 마약이 많이 돌아와 있고 복용을 많이 한다 그래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에서 돌았다고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밀반입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코인이나 미국과 유엔 몰래 돈을 많이 갖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을 마약으로 병들게 해야지 적화 통일이 쉽기 때문에 양동작전을 핀다. 시민들 모르는 새 마약 접할까 걱정스러웠다. 이게 이제 27일부터 인터넷에서는 이 이태원 할로윈에 대해서 마약 문제나 사고 문제가 많이 걱정이 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 사탕을 주면 버려라라는 것도 SNS에 벌써 공유가 됐고 27일입니다. 사고 이틀 전입니다. 그 다음에 병찰은 가용 병력을 총동원해서 안전을 유지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27일 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용산 경찰서하고 통화한 내용이 나와요. 그 용산 경찰서에서 이 내용을 다 알아요. 그래서 할로윈 기간에 총 30만 명, 29, 30, 30일 이래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치안이나 이런 안전을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실제는 그렇게 인연이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찰에다가 수사를 맡겨야 될 게 아니라 검찰이 나서서 아니면 전체 공안 기능들이 통합 수사 기구를 만들고 이건 진짜 심각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사 사설들인데요. 안전불감증 정황 드러나는 이태원 참사 하면서 이 정부의 우리 지금 안전불감증을 드러내요. 이것도 좋은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내면에 진짜 무슨 기획된 고의적인 이런 참사를 유도한 세력이 있나를 봐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이죠. 그날 마침 손흥민이 토트넘 축구 경기가 있어서 새벽 2시까지 제가 이제 뉴스 채널과 이 축구 경기를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새벽 2시까지 그 다음에 3시, 4시까지도 사망자 보도가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유일하게 YTN에서 이 보도를 계속 했는데 12시 좀 넘었나요? 갑자기 자막에 속보로 나오면서 이태원 무슨 사고 난 것처럼 나오면서 심정지가 한 40에서 5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사망자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거 세월호 사태하고 비슷합니다. 세월호도 뭡니까? 처음에 전원 구조됐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사망자는 없이 심정지 상태 사고가 난 것처럼 나왔는데 결국 새벽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무려 154명이 사망을 한 겁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상자도 중상이 33명, 그 다음에 이제 총 149명, 외국인 26명,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좌파들이 이 분위기를 자기네 걸로 만들고 가려 하는 거는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지금 이 사고 수사를 위해서 목격자를 벌써 44명을 조사를 했고 CCTV도 52건을 확보했다 그래요. 최대한 수사력을 동원해서 자료를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고 부검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부 다는 아니어도 코와 입으로 피가 나오고 복부가 팽만했다는 최초 의사의 그 심폐소생술을 했던 의사가 있는데 그 정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이 부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유족들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유족들 중에 애국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은 분명히 우리 자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보통 부검하면 2번 죽인다고 안 해요. 근데 사실 사망되면은 우리 몸은 사실은 이제 그런 거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검을 통해서라도 억울한 죽음이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수사 형태다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 중에 깨어나신 분들은 반드시 이 부검을 좀 요청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MBC가 바람을 잡고, 이태원 할로윈데이 대축제가 아주 엄청나게 그날 많이 좋은 것처럼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장소로 사람들을 누군가는 몰아넣었어요. 제가 볼 땐. 한 폭이 4m, 그 다음에 길이가 40m, 경사가 된 골목. 이태원에 제가 보니까 그 사고 난 골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호텔 주변에 다른 통로도 몇 개 있고 다른 루트가 있어요. 그러나 유독 이 골목으로 사람들을 유인했던 거는 유명인이 왔다, 유명 BJ가 왔다는 이제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대거 몰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좌파들은 일방 통행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하는데, 전에도 지금까지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는 있었지만 큰 사고는 없었던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번 사고는 뭔가 제가 볼 땐 중간쯤이나 어느 문제에서 갑자기 쇼크를 받거나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쓰러지면서 좌우에서 밀리면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고 제가 추론이 돼요. 근데 이걸 보면은 5, 6명이 밀기 시작했다. 토끼 머리 한 남성이 그랬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경찰은 이제 CCTV를 정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골목 위쪽에서 밀어, 우리 쪽이 더 힘세 밀어 등의 말이 나오고 대열이 순식간에 내리막길로 무너졌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밀기 시작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도 나왔는데, 5, 6명 무리가 밀기 시작했다. 한국인 남자 무리에 외국인도 섞여 있었다고 있고요.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을 잡아야 한다는 등 특징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영상이 직전에 사람들이 찍은 영상이 무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고 현장에 사망자도 문제고 사고자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CCTV 말고도 스마트폰 이 영상 자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정부가 빨리 많이 확보를 최대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 가량 분량의 영상을 보면 붐비긴 했지만 비교적 그래도 원활하게 통행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다 갑자기 내리막길 위쪽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리기 시작했고, 이 밀림 현상은 영상에서 2-3번 있었다. 밀어. 이 과정 골목 안에서 양쪽 상점으로 힘겹게 탈출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 놓아 있고, 일부는 보면은 담벼락에서 손을 잡고 끌어올리는 모습도 놓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탕을 중간에서 누가 나눠줬다고 그러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보니까 코와 입에 피가 놓아 있었다. 그 다음에 복부가 상당히 팽창해 있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세밀한 수사가 필요한데, 그런 증거들이 계속 이야기들과 인터넷에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5, 6명 고의로 밀어서 일단 정원이 나오고, 경찰은 CCTV 착수, 그 다음에 뒤에서 밀었고 책임물을 이건 지금 이런 책임은 둘째 문제죠. 일단은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산타크로스 복장을 한 사람이 사탕을 줬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기억한 이태원 참사 당시 상황이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개 구조대가 서울 용산소방서장은 3차 수색을 한 클럽 중심의 사사지 수색을 했는데 사망자들이 클럽 주변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외국인 이제 정원들이 방송을 이제 번역해서 인터넷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 산타크로스 복장을 입은 사람이 무료로 캔디를 나눠줬다. 주로 여자들한테 나눠줬다. 이번에 여성 사망자가 97명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갑자기 캔디를 받은 사람 몇몇이 잠시 후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고 뉴스에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처음 쓰러진 사람의 모습은 마약에 취한 모습이었다는 또 증언이 나오고, 흔하게 보이는 마약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쇼크온처럼 사람들이 쓰러졌다. 근데 넘어지기 시작한 위치로 볼 때는 마약이 연루된 것 같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누군가 와서 증거를 가져가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아주 치밀한 거죠. 그 밀집된 지역에 이제 사람들, 여자들한테 산타크로스 복장이나 할로윈 복장을 하고 친밀하게 사탕을 나눠줬는데, 거기에 마약 성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독극물이라면 쇼크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먹고 제가 볼 땐 갑자기 쓰러지면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압축되면서 밀리기 시작한, 그렇게 저는 추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정언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이제 우리가 행안부 소속의 경찰청이 있고 법무부 소속의 검찰청이 있는데요. 검찰은 지금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이 우리 건국 이래 최대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수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걱정이 경찰인데요. 경찰이 이 정부 출범하면서 경찰 직장 협의회가 검수완박 등 문제를 가지고 이 정부와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항명 사태도 벌어지고 이랬는데 저는 우리 일선 경찰들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훌륭한 경찰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 직장 협의회는 저는 불법 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을 써서 경찰 직장 협의회지 실질적인 저는 노조다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 해산해야 되는데요. 이 세력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걱정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 특히 이제 행안부 장관 등등 크게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망자들 코에서 아까 아시겠지만 코와 입에서 피를 토했다는 점, 그 다음에 복부 팽만, 대공 용의점 의심하고 집중 수사, 그 다음에 토끼머리 한 남성 오륙맥 밀기 시작했다는 증언, 디지털 증거 신속 분석해서 원인 규명해야 된다. 이거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검찰, 경찰을 넘어서 국가정보원, 그 다음에 우리 군 기무사까지 우리나라의 가용 모든 정보기관, 수사기관은 총 이번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사고 이틀 전에 인터뷰에서도 이 참석 인원에 대한 벌써 30만 명이 온다고 판단이 다 했는데 한 200명 안팎의 사람을 배치했다는 것도 문제고요.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책임을 우리가 또 좀 더 깊이 파고든다면은 저는 문재인한테 있다고도 봅니다. 이 문재인의 이 K방역, 엉터리 K방역, 그게 결국 우리 국민들을 탄압 아닌 탄압, 그냥 마스크와 그 다음에 외출 통제와 거리두기 너무나 답답했던 거죠. 이게 이제 이번에 풀리면서 사람들이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많이 모였다. 여기에 MBC가 부채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의 과잉 통제가 또 이런 참사의 원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김동희 칼럼니스트 뉴스타운의 칼럼을 보면 우리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제주 4.3을 위해서 싸우는 아주 훌륭한 애국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의무경찰 감축 관련 일이 있었습니다. 법안까지 이제 의무경찰 감축 폐지 법안 국정과제로 잡고 2018년부터 의무경찰 인원을 매년 20% 감축, 2023년 내년에 완전 폐지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경찰이 계속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용 경찰, 이제 우리가 보통 집회에 가면은 나와 있는 게 의무경찰들인데 이 인원을 많이 감축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또 당일날은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하고 또 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 좌파 촛불 집회가 또 있었고, 그러니까 집회에 많은 경찰 병력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용산경찰서가 사전에 이런 문제를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 이태원에 작은 병력이 배치되냐. 그리고 아까 제가 선두에 말씀드렸지만 촛불 집회가 8시 10분에 용산에서 해산을 합니다. 그러면 9시 10분, 10시 2시간이면 이태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추리해 볼 부분이다. 그래서 CCTV 모든 전량 확보하고요. 저는 이 사건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26명의 외국인이 있지만 14개국이라 그래요. 이 관련국에서도 수사 요원들이나 과학 수사를 할 수 있는 팀들을 급파해서 함께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정밀 수사를 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더더욱 이번 사태의 이 문제점이 또 보이는 게 이 조선족 사이트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갑자기 눈물을 짜면서 이 정부에 협조하면서
자기 수사를 물타기 하려고 지금 용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눈물도 흘리고 뭐 여야를 떠나서 정쟁을 멈추고 뭐 적극 협조하겠다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투트랙입니다. 투트랙. 본인은 그렇게 해서 상당히 선한 모습을 보이고 밑에서는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는 실질적으로 대규모 폭동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정보로 보십시오. 30일 날 새벽에 제가 그 방송을 1시에 2시, 3시, 한 4시쯤, 3시 50분쯤에 축구 중계가 끝난 것 같아요. 손흥민의 축구가. 그러니까 연합뉴스나 MBC 뭐 다른 방송을 쭉 봐도 이런 속보가 안 나왔는데 YTN만 유일하게 났는데 사망 보도가 없었습니다. 사망 보도가 그냥 심정지 상태라고 뭐 몇십 명, 40, 50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10시, 10월 30일 새벽 4시에 조선족 사이트 총동원력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다. 전단지를 배포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이게 신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다시 노란 리본을 꺼내서 이번 참사 책임을 물읍시다. 제2의 세월호 참사 기획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서울시장, 오세훈까지 몰아붙이는데요. 오세훈이는 참 문제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옛날 박원순이하고 무슨 또 학교 급식 문제로 재신임을 묻겠다 투표해서 결국은 박원순이한테 서울시장을 헌납했잖아요. 그 무모한 사람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파, 범보수 우파 애국민의 눈밖에 났는데 이게 시국이 어수선하게 갑자기 또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유럽인가 뭐 네덜란드인가 어디에 또 가 있는 상황에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새벽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와서 어제 사고 밤 저녁에 왔는데 서울시장이 이런데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이거 오세훈이 이 사람 책임을 이번에 진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져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관할 경찰서가 용산 경찰서래요. 대통령실 경호 인력을 죄다 끌어들여서 이태원 인력 부족이고 취임 후에 계속 인력 요청했으나 안 됐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결국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이제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추모와 사고 수습에 뭐 한다면 했는데 이 사고는 세월호나 다른 사고와 다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났고 그냥 육지에서 골목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거는 명확해요. 자 이제 사망자 다 됐고 부상자 치료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스템대로 가면 됩니다. 그 추모할 건 하고 11월 5일까지. 그러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철저한 수사입니다. 철저한 수사. 대공용의점을 보고 아니 대공용의점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의도된 기획된 이런 집단 참사다 이러면은 이거 책임 물어야죠. 근데 전부 추모하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이 아이들은 뭡니까? 좌파들은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촛불 집회를 하는데 추모 촛불 집회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국적으로 이 불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줬다.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이제 촛불 집회가 일어나면 거제시에서 거제시 한복판에 북한의 인공기를 꽂았는데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인공기가 걸리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섬찟해요, 지금. 또 이 자료들을 보면은 지금 SNS에 뭐 이태원 사태에 대해서 아주 그냥 무차별 공격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와. 그래서 윤재앙이라 그래요. 하늘도 버렸다 이러면서 우리가 문재앙 했는데 윤재앙이라고 저쪽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정말 뭐 별 흉측한 소리로 지금 뭐 유언비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유언비어가 점점 커지겠죠. 또 피리수첩 같은 데서 또 뭘 하나 만들어 터뜨리면 이거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고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세월호 뭐 등등 왜 보수 정권에서 날 거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계속 이 자유우파 진영을 이제 갈라치게 하는 계속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용산으로 가서 용산으로 가서 경찰 병력을 다 가져가서 이태원에 대응을 못했다. 이것도 윤석열 정부는 밝혀야 됩니다. 누명을 안 쓰려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당 남영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또 한 사람의 부원장 김용, 이재명의 최측근, 분신, 구속돼 있죠. 이 남영이라는 여자가 제일 먼저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책임을 윤석열 정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 탓이라며 윤석열, 그 다음에 오세훈, 그 다음에 이상민 세 사람을 물러나라고 이제 글을 올렸어요. 사퇴 촉구를. 그랬더니 이제 그 반격하고 역공이 시작되니까 글을 내렸다 그러는데, 이 지금 투트랙이다. 민주당은 공격을 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나서기는 여론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본인들은 추모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SNS와 이 오프라인에서는, 물밑에서는 전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그 가운데 경남 거제시의 인공기까지 지금 게시가 됐다. 이게 상당히 심각하답니다. 윤석열 퇴진 집회 또 목사라는 사람들이 참, 이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문제. 이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이 성직자가 있다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태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북한의 김일성에 의한 그 장학생들, 그 다음에 70년간 소리 없는 전쟁의 결과예요. 뭐 전부 이게 뭐 목사들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주말마다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데, 국민을 지켜내지 못한 정권,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는 정권, 서울 한복판이다, 정부는 없다면서 이 윤석열 정부 책임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윤석열 퇴진을 목표로 잡고 계속 집회를 하는 인사인데, 이번 참사 정권 책임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추모 집회로 분위기로 흘러가면 이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또 이제 박지현이 얘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 양쪽 다 까는 것 같습니다. 뭐 어린아이들 얘기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이 문제가 이겁니다.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퇴진 집회인데, 이게 이제 제가 원래 걱정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11월 5일 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가 예고돼 있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민 애도 기간이어서 11월 5일 날은 자유우파, 범보수우파의 집회에서는 집회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알았는데, 얘들은 어저께 밤에 예고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겠다. 그 대신 촛불 집회는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다. 이게 지금 얘들이 뭐 큰 그림을 지금 그냥 날로 집어먹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 집회,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고, 이게 전국적으로 불이 붙으면은 여기서 몇 사람들이 또 총알 바지를 만들고 이를 꾸미면은, 제가 진짜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걱정했던 좌파들의 전민봉기, 윤석열 정부 퇴진을 넘어서 국가 체제 전복을 깨하는 그런 엄청난 큰 폭동, 난동으로 갈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좌파들은 지금 울고 싶을 때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게 제가 볼 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가 힘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이재명과 정치권에서는, 좌파 민주당 정치권의 겉으로는 지금 추모하는 쪽으로 이 윤석열 정부에 협치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지금 물밑으로는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13차 촛불 집회를 했지만 그렇게 많이 모이지가 않고 사람이 좀 동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어린 학생들을 끌어다가 11월 5일 날 얘네들이 총알 바지나 홍위병으로 쓰거나 아니면 희생양을 삼을 수 있다. 어린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 그 시신을 가지고 국가 전복을 깨할 거다. 윤석열 퇴진은 물론이고, 말은 퇴진이지만 체제 전복이죠. 그걸 꿈꾸는데 이번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태원에서 이런 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걸 잽싸게 또 얘네들이 추모 촛불 집회로 몰고 가면서 제가 볼 때는 진짜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게 아닌가, 그 어느 때보다 걱정이 됩니다. 저는 늘 얘기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고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국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도 무릅쓰고 대한민국에 압력하고 있는 간첩들, 고정 간첩, 난파 간첩, 그 다음에 밥벌이 하는 직업 간첩, 뭐 돈과 권력 때문에 뭐 별 엄청 많았습니다. 이게 한 70% 된다고 보는데요. 이 작자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다. 이번만큼은 제가 역대급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3명의 좌파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국회는 지금 3분의 2가량이 좌파들입니다. 뭐 입법, 사법, 행정 곳곳에 침투되어 있고요. 뭐 노조, 농민, 뭐 새빨갛습니다. 역대급이다. 돈과 조직이 가장 강성하고 힘드는데 얘네들이 문재인 때는 합법적 공산화를 추구했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불법, 합법 두 트랙으로 갈 거다. 하나는 문재인 정권에서의 문제점이 나오면은 국회가 3분의 2 장악했으니까 불법 탄핵으로 합법적 탄핵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하나는 집회를 통해서 지금 이 이태원 할로윈 데이 대참사의 이 불꽃을 촛불 집회로 옮겨서 크게 진짜 국가 전복을 깨야 하는 엄청난 폭동으로 갈 수도 있다. 참사. 진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북한이 없어지더라도 중국이 붕괴되지 않는 한은, 이 공산당이 있는 한은 우리나라 국가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할 일은 더 많다. 윤석열 좌파 독재 정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에 많은 분들이 놀라서 나왔지만 악습이 안 돼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출범하니까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지금 뭐 나라가 아주 잘 될 것처럼 무장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좌파들하고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 특히 북한,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탈을 쓰고 인권의 탈을 쓰고 평화의 탈을 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최근 5년간 내로남불의 극치를 봤을 겁니다. 그 무서운 이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전애들은 협치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입니다. 전애들을 척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모든 그 장관들은 진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올인해주고, 이번 사건을 진짜 근원적으로 제 방송을 좀 보더라도 대공용의점부터 검토하고, 대공용의점이 아니면 누군가의 기획 의도된 참사인지도 다시 점검해서 일벌백계 할 수 있고, 이 사례가 전 세계에 알려져야지 공산주의자들의 만행, 겉모술수, 속임수가 만천하에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면서요, 여러분들의 끝없는 우리 뉴스타운의, 그다음에 특히 지금 자유수호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어느 때보다 위기이고 위험합니다. 특히 이 자유수호TV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셔야지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족과 국가의 미래가 구원받을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